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이 힘드셨던 한가위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다 힘들으셨겠죠? 기본 일부 분들 빼고요. 오늘 제가 한가위 지나고 메시지를 남깁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다시 한번 제가 이 방송 항상 하면서 모두의 서두에 말씀드리기는 드리질 않았는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자 만 명이 되어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중추절 한가위 맞아서 인사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한가위 지나서 한번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차 한잔 마시고 있고요. 저는 초보니까 편집할 줄은 잘 모르고 있는 그대로 나갑니다.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한가위 전에는 제가 무거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중앙정부, 그러니까 중앙정부죠. 중앙정부 아시죠? 우리 국민 여러분 다 수준이 높으시니까. 지방정부는 부산시, 경상남도, 부산시 이런 광역단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 합니다. 그 중앙정부, 지방정부 바뀔 때마다 정권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지금 지난 4년간 정말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재판 또는 그 구설에 올리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또 시민 여러분들과 또는 언론인분들과 한번 제가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각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공기업, 산하기관, 공공기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산지방정부에서 지명하는 6대 공기업을 비롯한 그 수천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모두가 다 솔직히 민주 절차를 하면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건요.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건 허울이죠, 허울. 그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성만 어디에서 추천하고 어디에서 한다는 것 뿐이지 그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기관, 그러니까 의회, 국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의회, 강력의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공고를 내는 그 공기업의 기관, 그리고 그 지방정부의 기관, 이렇게 해서 9명 또는 12명, 이렇게 7명 또 이렇게 해서 각 기관마다 다르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다 쇼입니다. 그 구성원들이 그 장악을 하고 있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뜻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를 하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성자 독식이잖아요, 그죠? 영어로 take 것을 위너스인가? 성자 독식입니다.
그 임원 구성들이 누가 될지라도 지방정부의 장, 뭐 시장 또는 대통령, 장관 이런 뜻에 따라서 사실은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감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드리옵건데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이 폐지해야 됩니다. 임원추천위원회, 허울 좋은 임원추천위원회 없애야 합니다. 다 짜고 치는 겁니다. 거의 대한민국의 90%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지금 현재도 그것 때문에 재판받고 있고 구설에 오르고 있고 여러 가지 폐단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없애야 합니다. 차라리 성자 독식에 의해서 그 중앙정부 또는 지방장관 또는 중앙정부 장관이 그냥 임명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 전국에 유능한 또는 유능하지 않든 유능하든 거기에 지망하는 불특정 다수 또 훌륭한 분도 그 계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왜 희망 고문을 줍니까? 저는 그럴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거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 그러나 제가 경험해본 입장에서는 성자 독식에 의한 그 장의 뜻에 따라갑니다. 차라리 그냥 임명하는 게 좋습니다. 뭐 하려고 우리 경상도 말로 뭐 하려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합니까? 시일만 가고 그 참석하는 돈 몇만 원이라도 금압이 소비되고요. 왜 해야 돼요? 어차피 그대로 갈 건데요. 저는 감히 촉구하고 제안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없애야 합니다. 차라리 그 정권들을 장악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장들이 임명하십시오. 그게 정말 진정한 인재들에 대한 희망 고문을 없애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임원추천위원회가 된다면요,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키포인트입니다. 임원추천위원들 명단 공개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어느 공기업이든 어느 산하기관이든. 왜 그러냐고요? 제가 당선을 한다 하겠습니다. 미리 공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 우리나라의 특성상 인맥, 그러니까 학연, 회견, 지연으로 인해서 로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이 공개되어서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많다고 사유로 됩니다. 그래서 그걸 100번 양보하고 한다 하더라도 임원이 선임되고 난 후에는 우리가 그 정보 공개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근데 일반 국민들이 그 정보 공개 청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정보 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 점수라든가 그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 일반 시민들로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정보 공개 청구하면은 공개하겠다 하기 전에 미리 법적으로, 규정으로, 법규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상위법인지. 모든 대한민국의 공기업, 공공기관, 산하기관의 임원추천위원들은 그 결과가 나온 후에는 자동 공개토록 인터넷이든 어떤 공고를 통해서 공개되어야 합니다. 왜요? 왜 임원추천위원들이 그 뒤에 권력의 뒤에 숨어서 또는 자기들의 가치관, 이념에 따라서 판단을 해놓고 숨습니까?
떳떳하게 자기 이름을 걸어야죠. 그렇지 않다면은 임원추천위원회 이런 걸 해서는 안 됩니다. 신상보호가 최대한 보호되는 입장에서 각 모든 기관의 임원추천위원들 자동 명단 공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 임원추천위원회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나요? 권한과 함께 책임은 따라야 합니다.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 뒤에 숨어서요.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은 공개하다시피 억지로 그건 아니라 봅니다. 임원추천위원들의 권한을 가지는 만큼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 뜻이 자기 신상, 물론 신상 공개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법적으로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 한계선까지 자기의 신상에 대해서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임원추천위원들의 신상이 직업과 이름과 이런 모든 것들이 법적 한도 내에서 공개될 수 있는 만큼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조리가 없어집니다. 왜 권한만 가지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 뒤에 숨어서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제안합니다. 모든 대한민국 언론인들 또는 정부기관의 모든 분들 한번 이 운동 한번 펼쳐봅시다. 임원추천위원회를 없애든지 존치를 계속한다면 허수아비 거수기 하지 마시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임원추천위원회 된다는 것은 뭡니까? 명예도 있습니다. 자기만의 프라이드, 자존심. 그런 만큼 책임도 져야죠. 임원추천위에 된 분들 모두가 사회의 지식인 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떳떳이 자기 이름 내걸고 누구한테 점수를 얼마 주었고 얼마 떳떳하게 점수를 매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종합적으로 선출을 시켰고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떳떳한 행동을 하지 않고 그걸 밝히는 걸 거부한다면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공개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일부 소수의 우리 몇 사람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하도록 법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권한만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제가 제안하지 않습니까? 희망고문, 대한민국의 전국의 어떤 각종 직종의 직렬에 응모하는 분들의 희망고문 주지 말고 자기 자신을 노출해야 합니다. 그런 노출, 떳떳함이 없다면 임원추천위원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제 말 뜻 헛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산 또는 전국에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닐 건데요. 제가 부산 경남의 예를 들어본다면, 특히 부산의 예를 들어본다면 모든 공기업, 특히 스포츠 분야, 체육 분야 또는 전국의 스포츠 체육 분야에 모 대학교, 지금 체육 무슨 공단에 최고직을 유지하고 있는 그 분들의 카르텔, 이너서클, 대물림, 자기가 데리고 있던 밑에 부하 직원 또는 동료 직원 이런 것 사람들에 대한 알박기 개선되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부산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 카르텔을 막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이게 마피아입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을 있거든요. 뭐 특정 대학의 그 특정 분야에
카르텔, 이너서클 없어야 합니다. 제가 진짜 알고 있는 것 가지고도 수사 의뢰하고 싶습니다. 그냥 쉽게 자리를 주고받고 넘기고 알박기 하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제가 오늘은 추석 한가위 후에 무거운 제가 말씀을 남겼어요. 근데 이게 틀린 이야기 하나도 아닙니다. 그 분야, 모든 분야 있잖아요. 정치, 사회, 스포츠 분야. 제가 오늘은 스포츠 분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구 단체, 누구 실명 밝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자제하고요. 제가 또 소송 걸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카르텔, 주고받기, 알받기, 이거는 없애야 합니다. 그걸 다시 강조드립니다. 전국의 모든 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 폐지되어야 합니다. 왜? 성자 독식에 의해서 독식하십시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그냥 가져가십시오. 괜히 전국의 유능한 인재들 희망 고문하지 마시고 가져가세요. 희망 고문 주지 마세요. 제가 예를 많이 들고 싶은데요. 오늘은 생략 드리고요. 참 따뜻합니다. 근데 제가 감히 언론인들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걸 제보하고 뭐를 하고 싶고요. 또 제가 많은 진짜 사회 부조리들, 현직 경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생략하고요. 어쨌든 오늘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폐지하러 가고 싶습니다. 허울 좋은 거수기일 뿐. 거수기가 아닌 곳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통계를 안 내봐서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거수기가 아닌 임원추천이 되길 바라고요. 근데 그게 영원합니다. 안 됩니다.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뜻에 그 위원들이 선임이 됩니다.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시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또는 그 단체에서 그 정치단체 가치관과 이념관과 인들에 따라서 다 좌우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강조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어느 정당에도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가치관과 세계관, 저는 바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추석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추석 전에 메시지에 우리 국민들이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더 먼저 공부해야 되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 아는 분들은 공부라는 게 무슨 영어, 수학, 뭐 공부가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과정, 세계관이라는 게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세계 무슨 큰 이게 아니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세계관이라는 게 가치관, 역사 이런 데 대해서 저도 오늘 저녁에 제 사무실에 나가서 집에 가서 역사 공부 좀 하고 잘 겁니다. 제가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감히 무슨 영어 수학 공부하라는 게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사물을 좀 더 객관적으로 가치관을 좀 더 형성시키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내비건성 아시죠? 우리나라가 금방 떠오르다 금방 식는, 그리고 과거 얼마 전에 진짜 모든 핍박을 다 당해놓고 그 모르고 또 그 사람을 지지하고 또 뭐라 해야 될까요? 제가 표현이 잘 안 되는데요.
그렇게 모든 수모, 모든 것을 다 해놓고 그 과거는 잊어버리고 지금 또 어떤 특정 세력을 지지하고 세뇌되고 무작정 따라가는 이런 우리 가치관, 세계관, 우리 국민 여러분, 저도 1천만 장삼이사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개 필부 장삼이사도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판단,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보는 게 특징되어 있습니다. 몇 개 프로가 있거든요. 몇 개 프로 있는데 그 호불호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제가 호불호 떠나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저는 신문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다 봅니다. 또 뉴스 어떤 인터넷가 다 보고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봅니다. 그 유튜브 방송도 여기저기 다 봅니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이라는 프로를 솔직히 제1로 봅니다. 남들은 극우보수라고 하고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은 그 뉴스 브리핑입니다. 그 황장수 대표께서 아마 혁명 20일인가? 그 당을 창당해서 하셨고 스포 15조. 그 스포 15조를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보시면은 정말 이분의 진정성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남들은 볼 때 나는 이 한강수 뉴스브리핑 대표 혁명 21 대표님과 전화통화 한번 그 문자 하나 주고받은 소통한 게 없습니다. 저도 명색이 일개필부 장삼 이사에 불과한데도 여러 가지 서치를 해본 상황에서 제가 다른 유튜브 방송도 즐겨보고 제가 좋아하는 프로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강수 뉴스 브리핑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생각할 때 좀 과격하다, 극단적이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한테 딱 맞는 솔직히 서민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투가 경상도이기 때문에 과격하고 무슨 뭐랍니까 막 이런 게 있는데요. 근데 글을 써야 되고요. 근데 그 정책의 기조, 그분의 그 정신세계, 올바른 우리 서민들을 위한 자세, 이걸 보시고 평가해 주십시오. 저 오해했을 때 제가 무슨 그 유명한, 저는 유튜브 구독자가 1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수십만의 진짜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6, 7년 전에 대한민국의 유튜브를 최초로 생성시키고 발전시킨 황장수 뉴스 브리핑입니다. 지금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가치관, 체계가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장단점 다 포함해서 하더라도 한강수 뉴스 브리핑 앵글리 블루 한번 시승해 봐보십시오. 저는 그분하고 통화 또는 어떤 연도 없습니다. 학교 선후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만 방송을 맺어야겠네요. 근데 제가 요즘 다른 사람들은 수십만 구독자 같은 그런 그 방송에서도 홍보를 하더라고요. 이런 저 회사 관여했던 회사에 이 콜라겐, 죄송합니다. 제 이 방송을 콜라겐을 위해서 방송하는 게 아닙니다. 남도 그 유명한 수십만의 그 구독자를 가진 분도 마스크 선정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끼고 있는 마스크 우리 회사에서 하는 마스크입니다. 정말. 해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이거 해도 되는가? 하는데 그분은 수십만, 하루에도
진짜 힘들게 수편의 생방송 또는 녹화방송을 하는 분인데 이 선전을 하더라고요. 저도 콜라겐 있는 걸 선전하고 싶어요. 저희 회사 관여되는 있는 회사에서 이 콜라겐, 석류, 다트 체리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잘 부탁드리고요. 이 선전 같네요.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사람 아닌데, 저는 그 방송을, K모 방송을 보고, 그, 100배, 1000배 고무됐었어요. 여기 다 보시죠. 콜라겐, 그 다음에, 탈모 방지 샴푸, 그 다음에 미스터, 손소독제, 마스크, 이런 걸 다 판매를 해요. 저 위에는 뭔지 아시나요? 부장님? 별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바캉스 베트남 감독의, 얼마 전 장모상 때문에 경남 생초에 왔었어요. 경남 생초에 왔었는데, 그때 제가 바캉스 사인을 제가 축구공에 받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아요. 솔직히 소개할 그런 부분이, 많은데, 너무 많아서, 생략해야 될 것 같나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걸 한번 소개하고 싶네요. 제가 다른 거 다 있는데요. 죄송해요. 이게 자세히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 회사에서 다 판매하는 물품들입니다. 광고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희들 이해해 주시고,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저는 이런 걸 몰랐거든요. 근데 K모 그 방송, 유명 방송에서 마스크 선전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오늘 해봤고요. 제 지인 여러분, 다시 강조드리지만 제가 열혈 부족함에도 1만 구독자 되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 문초천위원회 자체를 없애야 된다. 예, 성자 독식 take all winners인가? winners all takers인가? 잘 모르겠는데 헷갈리네요. 이만 맺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부족한 지도 판단 부탁드립니다. 병활입니다. 모든 긴 친구, 선배, 후배, 그리고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진짜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이 연세도 얼마 안 됐는데 고인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 한 분 한 분 제가 금행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의 맹복을 빕니다. 특히 강동춘, 정태규, 이인영 선배님을 비롯한 선배님께 맹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존에 계시는 지금도 많이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고요. 다음 방송 때까지 편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족한 점, 여러 가지 부족한 점 이해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